자, 우리 황창현 신부가, 참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쇼츠를 올렸네요. 아마 최근에 올린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큰일 날 뻔 했다. 우리도 큰일 날 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미신을 신봉하기도 했다. 그래서 파괴성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뭐 그대로 이 사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옮기는 겁니다.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영어에서는 페이트 힐러라 해서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 쪽이 대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수도 산지 신부인지 이 돌팔이 신부 지금 황찬이가 누구 니콜라이 2세 요구할 입장은 아닌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딸이 4명이고 아들이 1명 있을 때요. 막내가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 왕자가 혈우병 헤모필리아인가 혈우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피가 나오면 멈추지를 않으니까 이제 죽을까 두려웠는데 이 좀 신분이 수상한 영어에서는 미스틱이라고 해요. 신비스럽고 한 페이트 힐러 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의의 소개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입니까? 그까지 이제 와가지고 귀족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하면서 왕실에 소개가 되고 해서 이제 그게 황후가 황제의 그 와이프가 그게 막 빠져가지고 소문은 이제 바람도 피웠다 하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정치의 통치에 개입을 하고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황창현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냥 김건희를 까고 있는 거죠. 김건희가 설치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는 허수아비였고 온갖 그 무당 잡다한 놈들이 국정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황창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 1881년 임시법을 해갖고 얘는 이제 국어 능력은 굉장히 굉장히 부족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을 막 이래 하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말을 적어 놓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국어 시험으로 말하면은 이거 그냥 과락 맞기 딱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덩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논리 덩신. 그리고 산수 개념, 수 개념은 이 사람이 거의 덩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무조건 덩신 맞고요. 그리고 영어 덩신, 산수 덩신, 그리고 논리력 덩신, 여기다가 언어 덩신. 참 희한하네, 그죠? 이런 친구가 막 한국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이 뒤에 이제 희한한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어디가 버렸어. 자,
자, 이제 황창현이 이야기는 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좀 막 국정에 개입한 그 왕비, 그리고 파괴성, 뭐 수상한 거, 신부, 이들이 막 그 황제의 권위를 거의 헛사위로 만들었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 누구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지는 이 친구가 이야기를 안 하네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그 빨갱이들에 의해서 황제의 가족 전체가 총살을 당했는 거잖아요. 퇴위가 되고. 러시아는 과거에 귀족 한 명이 거의 5만 명씩 이렇게 농노를 이끌고 있던 봉건제도를 하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1861년 동안 4년 동안 그때 농노 해방을 시켰죠. 굉장한 일을 했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이것이 그 해방된 농노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이게 큰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결국 그게 실패를 했는 것이고요. 그 시대에서는 실제 왕정에서 절대 군주가 있다가 이렇게 농노들이 해방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노예가 해방이 되고 이게 넘어오면서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는 거의 공산주의 되기 딱 좋았죠. 특히 러시아는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철저하게 그 왕정제도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 오락가락하네, 그죠? 무능해서 무너졌는가? 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최근에는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이런 잔인한 짓에 대한 재해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몇십 년 됐네, 그죠? 그 매장돼 있던 그 유골들을 발굴을 했죠, 황제 가족들. 근데 지금 황창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가 과간입니다. 그 누구 파괴성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 친구는 뭐 하나님인데 3000헥타르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서 뭐 3000헥타르 했다고 하는 무당을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무속신앙이나 저는 뭐 점도 보지 않고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잡다한 잡신 섬기는 것을. 그렇지만 황창현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전달한다고 입을 터는 이런 잡종 같은 이 잡신을 섬기는 이런 개새끼가 무슨 놈의 뭐 파괴성 이야기를 하며 어떤 미신을 신봉하고 신부 옷만 입고 있으면 그것이 뭐 어떤 가톨릭 신부가 되는 건가?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뭐 얼마의 땅을 잠비아 대통령이 요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3000헥타르 이렇게 하늘에서 말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령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하고 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성경 아닙니까? 그럼 황창현이가 성경에 나올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교황감이네, 그죠? 얘가 재림했습니까? 완전히 개 사이비 이단이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시대에 무슨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81년 임시법을 해갖고 언론과 사상을 통제합니다. 즉 이제 니콜라이 2세가 얼마나 무능했나 하면은 러시아를 망하게 한 그 마지막 황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러시아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황제라는 말도 쓰지 않고 엠퍼러 대신에 짜르라는 말을 계속 고집을 했다고 하대, 그죠? 언론과 사상을 통제한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무능하면서도 법을 가지고 언론과 사상을 통제한다. 또 윤석열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어땠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럼 최소한 지금 이재명도 만만찮은데 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가리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자, 근데 이제 뒤에 뒷부분 들읍시다.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 2세는 무능한 군주의 전형이고 나라의 통치를 라스푸틴에게. 자, 무능한 군주의 전형이고 나라의 통치를 라스푸틴에게 맡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무슨 라스푸틴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기는 이 자스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 맡깁니다. 한술 더 떠서 아들이 혈우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피를 멈추게 해요.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그렇지. 라스푸틴이라는 이 신부가 그 황제나 황후의 어떤 그 신뢰를 얻었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저 불치병인 혈우병을 뭐 어떻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완전히 완치시킨지는 몰라도 일부를 낫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전적으로 라스푸틴에게 의존하고 라스푸틴은 황제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고 결국은 온갖 자, 라스푸틴이 지금 이제 무슨 법사입니까? 김건희의 무슨 법사, 이런 이야기에 대입을 시키면서, 황제 가족을 완전히 말아먹고, 결국은 온 가족이 총에 맞아 죽죠. 총살당한 거지, 이거, 볼셰비키 혁명분자들에 의해서. 죽죠. 만약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건진 법사나 천군, 무정, 그리고 용산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명리학자 용산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명리학자 점성술과 의해 나라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도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이런 윤석열이와 이 가족을 다 총살시키고 그게 지금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슬픈 운명은 아니지. 그 어떤 국가가 해방되고 성공하는 거 아닌가? 러시아의 마지막 우리도 큰일 날 뻔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맞든 틀렸든, 러시아는 러시아고, 일단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죠. 러시아는 절대 황제였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개 잡신을 섬기는 사이비 이단 인간이 맞은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저거를 떠나서, 이 황창현의 특징이 덩신 소리 하고 그냥 굉장히 자기는 그럴듯한 소리를 했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잖아, 그죠? 물론 이제 할머니들이, 무지한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이 또 열광을 하고요. 황제의 니콜라 2세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자, 비판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1881년 자, 1881년 임시법을 해갖고 언론과 사상을 통제를 했다.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자, 여기에 구글 들어가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1881년 황창현이는 생태마을에서도 올리면서요, 또 아마 자기 아는 사람에게 또 이걸 올리라고 전화한 놈이죠. 해엄 생각이나 정말 자주 올립니다. 매일 응? 이거 보십시오. 직접도 올리고, 다른 놈을 통해서도 올리고, 생태마을이 25년 동안에
아이씨, 정말. 자, 이렇게 그 황창현이가 이야기한 것이 이거거든요. 1881년 러시아 임시법을 최정예가 언론 사상을 통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여기 있네. 알렉산드로 3세 시기에 1881년에서 1894년 이제 집권한 왕이죠. 황창현이가 말하는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신성 총무원장, 누구는 알렉산드로 3세의 통치 결정 영향을 행사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수립자였다. 그의 이념에 기초하여 검열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톨스토이와 페오티스토프였다. 검열의 3인방으로 지칭될 수 있는 이들은 이전 통치기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그들의 관점에서 알렉산드로 2세의 계획은 전통적 국가체계를 파괴하고 혁명운동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러시아의 현실을 파국으로 몰고 간 주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1860년대, 70년대 계획의 결과들을 반동 노선들을 통해 중화시키는 데 집중하였고, 82년 임시법을 기반으로 알렉산드로 3세 시기에는 검열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1882년 임시법을 근거로 한 폭압적 검열, 둘째 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친정부적 보수 매체 육성, 셋째 소매 금지와 광고 금지 조치를 통한 경제적 검열. 표면적으로는 혁명적 분위기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알렉산드로 3세의 치세 검열 정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한시적으로 달성했으나 경제적 검열로의 전환 과정은 반동의 시대라는 기존의 평가와는 구별되는 기조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단거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컨트롤 플러스 하면 커지는가? 자, 좀 더 키울 수가 있네. 자, 제가 이제 1881 러시안 로라고 하면 검색을 해봤어요. 이것은 by the reactionary tone under reaction이가 되돌아가는 거죠. 엘거잔더 the third 하에서 그의 아버지의 암살, 즉 이제 그 알렉산드 3세의 아버지가 암살을 됐네요. 죽었네요. by the security law of August 14. 그래서 1881년 국가안보법을 만들어냅니다. 8월 14일 날. 이것은 emergency safeguard states, 아마 비상사태 이런 것을 허락을 해가지고 경찰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행정 정부의 통치를 강화시키는데 사법 과정들을 우회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경찰국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비록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을 as codifying existing powers, 기존 어떤 기존으로부터의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법이나 정부의 권한들을 codify, 더 이렇게 명문화시킨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he May Laws of 1884 or 82, 1882년 그 다음에 5월의 법들과 함께 이것은 심하게도 규제합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규제를 한다. 그래서 유대인 규제도 들어오고,
자, 뭐, 이 법을, 뭐, 제가 역사를 잘 모르가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 작품 뭐 좀 읽고, 그 당시 시대에 뭐, 러시아 대문호들의 뭐, 책 읽었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황창연이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무능함을 윤석열에 대입을 시키면서 사상, 언론 통제도 했고, 이런 무당 같은, 그런 자들을 끌어들여가 국정논란을 했다. 국정농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 자, 황창현이가 1881년 뭐 임시법으로 언론 사상을 어, 통제를 했다. 니콜라이 2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3세가 한 것이고요. 이거는 니콜라이 2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는 이야기요. 왜냐하면 니콜라이 2세는 이 황창현이가 지금 어디 뭐 마약 처먹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이거는요. 니콜라이 2세는 1896년인가 그때 자 한번 봅시다. 1868년에서 1918년, 즉 이제 이 사람이 68년에 태어나서 1918년에 죽었는데 크라운드, 왕관을 얻는 것은 즉 어떤 짜르 황제로 즉위를 한 것은 권력을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 시점이죠. 1894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1894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거기에 잠깐만요. 코로네이션. 자, 코로네이션 대관식입니다. 이제 왕이 올랐는 것은, 1893년도에 영국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국의 하원에서, 즉, 평민의회에서, 이게 토론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입헌 군주제에 의해서, 컨스티튜셔널 모나키에서. 니콜라스는 그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어떤 권력도 선출된 러시아의 대표자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 농민들, 페전트는 소작농등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여러 타운의 그 지방의회에서 윈터 팰러스, 겨울 왕궁에 와서 왕실의 개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자. 그리고 개혁이 정치, 경제적인 그 소작농들의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그가 이것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한번 봅시다. 패밀리 94년 자 여기 나오네요. 1881년도에 그 황창일이라 말하는 188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5월 1일 3월 마치 벌써 3월 1일 암살을 당했네요. 그래서 그 이제 할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 the second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by the Narodnaya. Nicholas became. 니콜라스가 자, heir apparent. 이제 그 어떤 상속자, 후계자가 됐다는 거죠. Upon his father's accession. 즉 이제 할아버지가 암살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왕위에 오르니까 이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가 됐는 거죠. 세자가 됐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엘그잔더 III, 알렉산더 3세로서 이제 짜르가 됐다는 거죠. 니콜라스와 다른 가족 멤버들은 알렉산더 2세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at 윈터 팰러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겨울 왕궁에서 그가 이제 그 암살 공격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데려와졌는데, 자, 이런 보안 문제로 The New Tsar, 새로운 황제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주된 주거지를 캐치나 팰러스 48km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떨어진 그 당시 수도였는 모양이죠. 여기서 옮겨진 곳에 있었고, The Capital, 수도에 단지 이래 의례의식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들어갔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알렉산더 3세와 그의 가족들이 근처에 있는 애니치코프 궁에서 머물렀는데, 더 게치나 팰러스가 알렉산더 1세의 아버지 폴 II 를 위해서 만들어진 궁전이다. 니콜라스가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됐더라. 니콜라스는 colloquially called 니키라고 불려지는데 그의 가족들은 니콜라스를 니키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의 그의 베이케이션을 그의 엄마의 어머니의 홈 컨트리인 덴마크에서 즉 니콜라이 2세의 엄마는 덴마크 귀족이라네요. 그리고 크루즈를 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의 형제들은 그와 밀리터리 군사 훈련도 했고, 그래서 1884년도에 니콜라이의 커밍 오브 에이지 세러머니는 이제 성년식에서 윈터 팰러스에서 성년식을 했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뭐 이렇게 쭉 됩니다.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유럽의 귀족들은 뭐 나라가 저거 할머니는 독일의 어떤 왕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엉키고 섞여 있다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 그죠? 자,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1881년도에 언론 사상 통제 법을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제정해가지고 뭐 윤석열이가 했듯이 뭐 그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이 사이비 신부놈이 지금 하고 앉았는데요. 이 개 잡신부가 이게 지금 사이비 맞네요. 그거는 니콜라이 2세가 한 게 아니고 니콜라이 2세의 할아버지인 알렉산더 2세가 암살됨으로써 1881년도 마치 1st 3월 1일 날 왕위에 오른 자기 아버지 알렉산더 3세가 거기에 붕괴를 해가지고 막 그 당시도 이미 이제 그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랭기 막 이제 나타날 때에 뭐죠? 그 강력한 어떤 경찰 국가를 추구했고 언론 통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지금 자 이게 자 이렇게 됩니다. 1881년 3월 1일 날 그 할아버지가 알렉산더
이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알렉산더 3세가 이 알렉산더 3세가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이는 이제 황태자가 세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반동 세력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사상, 언론을 탄압하는 법을 만든다. 그것이 1881년도 아마 3월 이후겠죠. 4월, 5월, 6월, 7월 뭐 그때쯤 되겠죠. 이거를 지금 황찬영이라는 이 수상한 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죠? 자, 한 번 더, 그 부분만 한 번 더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이, 정말 참. 하겟은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1881년 임시법을 해갖고 언론과 사상을 통제합니다.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무능한 군주의 전형이고 나라의 통치를 무능한 군주의 전형이고 나라의 통치를 라스푸틴 파괴성에게 맡깁니다. 우리도 큰일 날 뻔 이렇게 했네요. 그죠? 뭐 우리도 큰일 날 뻔 했는지 그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니는 보니까 정말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니 같은 새끼가 이렇게 아가리를 놀리고 다니는 자체가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죠? 하나님하고 뭐 대화를 한다는 이런 개잡사이비 새끼가 이걸 신부라고 지랄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잠비아의 노예 노동을 뭐 봉사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을 꼬드기고 있으니까 좀 기가 차네요. 자, 그만하겠습니다.